옥수수 건강수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풍경. 안녕하세요, 허상입니다. 오늘도 제 건강수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시원한 계곡이 떠오르는 분도 있고 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옥수수가 생각납니다. 마트에서 옥수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찜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발걸음이 멈춥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옥수수에는 맛보다도 추억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비싼 여행보다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을 좋아했고 큰 쇼핑몰보다는 오일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출발해서 오늘은 어느 시장에 서는 날인지 달력을 먼저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강원도 봉평장, 홍천장, 양평장, 양주장, 이름도 정겨운 시장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갓 부쳐낸 전 냄새, 찐빵에서 올라오는 김, 그리고 큰 가마솥에서 삶아낸 옥수수 향기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옥수수 한 개를 사게 됩니다. 그냥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는 것,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만난 할머니 손, 옥수수를 삶는 가마솥, 비를 맞은 들꽃, 이런 풍경들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도 컴퓨터에는 그때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그날의 공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농부님이 옥수수 삶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떤 날은 메밀전 한 장을 내어주시며 꼭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옥수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주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옥수수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먼 곳을 자주 다니지 못합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남편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걸음은 줄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봉평장에서 만났던 옥수수, 홍천장에서 배웠던 삶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잠시 바쁜 하루를 내려놓고 따뜻한 옥수수 한 개 손에 들고 옛날 시골 장터를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 옥수수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여름 들녘의 추억처럼 건강한 이야기도 천천히 익어갑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봉평 오일장에서 만난 농부님에게 배운 특별한 옥수수 삶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여러 재래시장을 다니던 추억. 여러분은 여행을 떠나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시나요? 아마도 유명한 관광지나 맛집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가장 먼저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 사는 냄새가 좋았고 그 지역의 생활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 좋았습니다. 시장에는 늘 계절이 먼저 와 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옥수수와 감자, 가을에는 횟국식, 겨울에는 김장 준비가 가득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상인들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방금 따온 옥수수예요. 메밀 전 지금 막 부쳤어요. 오늘 새벽에 수확한 감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올해 동사는 어땠는지, 비는 얼마나 왔는지, 언제 수확해야 좋은지, 그 안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맛있는 건 한 번씩 맛보고 좋다 하면 바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트렁크에는 어느새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감자, 옥수수, 메밀, 고추. 집에 돌아오면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여행의 기억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봉평에서 산 메밀이야. 이건 강원도 옥수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식탁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풍경도 함께 담았습니다. 농부님과의 이야기, 비 오는 날 장터,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던 김, 그 모든 것이 기록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화려한 것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비 맞은 꽃, 찜솥에서 올라오는 김, 옥수수 삶는 가마솥, 시장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때의 저와 남편이 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시절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여행이 좋아서 다녔고 사진이 좋아서 담았고 기록이 좋아서 남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저도 건강을 생각해야 하고 남편도 함께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녀둘 걸, 조금 더 찍어둘 걸.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열심히 다녔기에 지금 이야기할 추억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글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시간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재래시장이 있다면 한번 천천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계절의 변화, 시장 골목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 옥수수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봉평 5일장에서 맞는
농부님에게 배운 옥수수 삶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봉평 5일장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봉평 5일장을 천천히 걷다 보면 시장 안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메밀전을 부치는 냄새도 있었고 갓 살만한 옥수수 김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라 그런지 시장 바닥은 촉촉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시골 장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보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먼저 오가는 곳이니까요. 남편과 저는 시장 끝에서부터 천천히 걸었습니다. 메밀쌀도 구경하고 약초도 구경하고 장아찌도 구경하고 꽃을 파는 할머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을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삶는 커다란 가마솥 앞이었습니다. 솥에는 하얀 김이 쉼없이 올라오고 있었고 옥수수를 꺼내시는 어르신의 손놀림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정겨워 저는 자연스럽게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때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풍경은 사진으로 남기고 좋은 사람은 이야기로 기록하고 좋은 음식은 집에 와서 다시 만들어 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다니는 일이 저에게는 여행이면서 공부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진도 좋지만 하나 드셔보세요. 따끈한 옥수수를 건네주셨습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먹던 맛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은은하게 달면서도 담백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셨나요?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설탕 안 넣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뉴스거를 넣으셨나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수수는 자기 껍질이 최고의 육수예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 먼저 끓이고 그 물에 옥수수를 삶는 방법이었습니다. 옥수수 수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려서 차로 마시면 예전부터 마시던 건강한 차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옥수수를 산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온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옥수수보다 더 귀한 걸 배워왔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장 방식 그대로 삶아보았습니다. 설탕도 넣지 않고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고 오직 껍질과 물만 사용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옥수수 삶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블로그와 영상으로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요리는 책보다 시장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농부들의 경험, 상인들의 지혜, 어르신들의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허상 건강한 밥상을 만든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래시장을 떠올리면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따뜻한 미소, 정겨운 말투, 그리고 아낌없는 손맛, 그 모든 것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골 장터에서 만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허상의 건강수다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장표 옥수수 삶는 방법으로 남편과 함께 만든 여름 간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피어난 여름의 밥상. 봉평 5일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참 즐거웠습니다. 트렁크에는 메밀쌀도 있었고 직접 농사지은 풋고추도 있었고 강원도에서 구입한 옥수수 한가득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구경 참 잘했다. 다음에는 또 어느 시장을 가볼까? 이렇게 다음 여행을 이야기하던 시간이 그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장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장터 풍경도 있고 웃고 있는 상인들도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거리도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면 그날의 냄새까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옥수수를 바로 삶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메모까지 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 먼저 냄비에 넣고 푹 끓였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옥수수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설탕도 넣지 않았습니다. 누시고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믿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 가득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냄새가 그대로 나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비슷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삶아진 옥수수를 식탁에 올려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둘 다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담백했습니다. 은은하게 달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옥수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한 번의 요리가 되고 한 번의 요리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제철 재료들을 만나고 재래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와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삶. 그것이 제가 꿈꿨던 블로그였습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화려한 식당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시장 한켠의 재료 하나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늘 재래시장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재료를 올릴 때도 어디에서 만났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어떤 풍경이었는지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는 큰 일을 겪으며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절 담아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억을 꺼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행이었던 기록이 이제는 건강수다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사진 한 장에도 이야기가 있고 옥수수 한 개에도 추억이 있고 재래시장 골목마다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절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옥수수에 담긴 추억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삶아 먹던 옥수수처럼 추억도 천천히 익을수록 깊어집니다. 잠시 쉬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여름 추억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직접 텃밭에서 옥수수를 키우며 느꼈던 작은 기쁨과 소중한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배운 기다림의 행복. 여행을 다니며 재래시장에서 옥수수를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직접 옥수수를 키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계절마다 채소를 함께 가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텃밭을 보았습니다. 밤사이 잘 자랐는지, 비를 맞고 더 자랐는지,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와 강낭콩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잘 자랄까?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이런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시간은 참 정직했습니다. 조급해도 빨라지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며 옥수수는 자기 속도로 자랐습니다. 비온 다음 날이면 잎이 더 푸르러졌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하늘을 향해 더 힘차게 뻗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옥수수 많이 컸네. 그 한마디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는 참 작은 일에도 행복했습니다. 조금만 커도 기쁘고 꽃이 피어도 신기했습니다. 요즘은 잊고 지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자라도 괜찮다고, 조급해 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저는 신장 이식 후 그 옥수수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회복도 비슷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몸이 시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옥수수처럼 계절을 믿기로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웃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물을 좋아합니다.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채소를 보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옥수수는 제게 간식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가르쳐준 스승이고 희망을 알려준 친구입니다. 예전 텃밭 사진을 보면 그때의 저도 함께 떠오릅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꿈꾸던 시간입니다. 그 꿈 중 하나가 재래시장을 다니며 사람과 음식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때의 사진과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억을 꺼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에 있는 화분이 있으신가요? 텃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추 한 포기, 고추 한 그루, 토마토 한 그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내 마음도 함께 키우는 일이니까요.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은 씨앗이 옥수수가 되듯 우리 건강도 하루하루 자랍니다. 잠시 쉬어가며 여러분 마음속 추억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옥수수가 우리 몸에 주는 건강 이야기와 신장 이식 이후의 식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간식 옥수수 이야기. 여행을 다니던 시절에도 집에서 계절 음식을 준비하던 시간에도 우리 집 여름에는 늘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도와주고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름철 가벼운 자연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남편입니다. 여름이 되면 마트에서도 재래시장에서도 길가에서도 옥수수를 보면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보, 옥수수 나왔네. 그 한마디면 저는 자연스럽게 옥수수를 살펴봅니다. 알이 잘 찼는지, 싱싱한지, 언제 수확했는지. 남편이 좋아하니 저도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옥수수에는 비타민과 영양이 들어있어 여름철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활력을 더해줍니다. 전국 재래시장을 다닐 때도 옥수수는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평에서도, 홍천에서도, 여주에서도, 양평에서도 옥수수가 보이면 발길이 멈췄습니다. 큰 가마솥에 김이 오르고 막 삶아낸 옥수수를 신문지에 쌓아주시던 모습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하나 먹고 갈까? 그리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먹자. 결국 두세 개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참 별것 아닌 순간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옥수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친절했던 농부님 이야기, 다음 여행 이야기. 그런 시간이 지금은 참 그립습니다. 이후 신장 이식이라는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환자가 되고 저도 공여자가 되면서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행도 줄었고 음식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옥수수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름이면 말합니다. 옥수수 먹고 싶다. 그래서 저는 여름마다 준비합니다. 좋은 옥수수를 사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삶아서 냉동해 둡니다. 2개씩 포장에 넣어두면 남편이 꺼내서 데워 먹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해진 옥수수,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전처럼 여행은 어렵지만 여름의 추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삶을 때마다 봉평 5일장 농부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설탕도 넣지 않고 누식어도 넣지 않고 옥수수 본연의 맛을 믿어보세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려 합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살아납니다. 입맛도 조금씩 건강한 맛으로 변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한 식사는 억지로 먹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몸도 생각하는 식사가 오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적당히 먹고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을 맞춥니다. 신장이식 환자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에 따라 식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영양사의 안내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항상 몸 상태를 보며 식사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냉동실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옥수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보, 옥수수 데워줄래? 그 말이 들리면 저는 늘 반갑습니다.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면 저는 다시 옥수수를 삶습니다. 그 옥수수에는 재래시장의 추억, 남편과의 여행,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여름 옥수수처럼 추억도 오래 삶아질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맛비 내리던 여름날 비오는 창가에서 먹던 옥수수와 시장 풍경 속 추억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지 못하는 재래시장, 그리운 풍경. 재래시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생각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전국 재래시장을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역의 공기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이 가득했고 여름에는 옥수수와 감자, 토마토가 가득했습니다. 가을에는 메밀과 핵곡식, 겨울에는 김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장은 늘 계절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좋아했습니다. 봉평 5일장을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가 내렸다 갠 여름날, 산에는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정겨운 말소리가 퍼졌습니다. 메밀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의 김, 그 사이로 옥수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남편은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먼저 옥수수를 찾았습니다. 갓 삶은 옥수수를 들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벤치가 보이면 잠시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쉬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특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과 나눈 이야기들도 좋았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야. 이 옥수수는 오늘 새벽에 땄어요. 감자는 올해 잘 됐네. 그 짧은 말 속에는 한 해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 음식, 계절의 풍경까지 남기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우리 부부의 추억이 되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장 이식 이후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남편도 저도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시장을 다니던 일도 줄었습니다. 가끔 예전 사진을 보면 그날의 웃음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참 많이 다녔구나. 참 행복했구나. 그 시절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쉽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도 그 추억을 꺼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건강수다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건강 이야기 속에 계절과 사람, 이야기를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을 자주 가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 장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옥수수를 삶던 가마솥, 메밀전을 부치던 손길, 웃으며 농산물을 건네던 농부님, 모두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강이 더 좋아지면 남편과 다시 시장 골목을 걷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 사는 장터를 다시 담고 싶습니다. 그날까지는 이렇게 추억을 꺼내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어상 건강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억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옥수수를 가장 맛있게 삶는 방법과 농부님에게서 배운 특별한 비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걸어보고 싶은 5일장. 여름이 되면 가끔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골목, 그리고 남편과 함께 걷던 봉평 5일장입니다. 봉평뿐만 아니라 홍천장, 양주장, 전국의 5일장을 다니며 계절과 사람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단순히 장을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계절이 있었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 농부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중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은 봉평 5일장의 옥수수입니다. 장을 걷다 보면 메밀전 굽는 냄새가 나고 옥수수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걷다가 가마솥에서 옥수수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따뜻한 옥수수 하나 드셔보세요. 웃으며 건네주신 그 한 자루.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맛과는 달랐습니다. 억지 단맛이 아니라 옥수수 본연의 맛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삶으신 거예요? 농부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옥수수는 자기 맛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겉껍질을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냄비에 깔고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에서 자연의 향이 우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옥수수 수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옥수수에는 비타민과 영양이 들어있어 여름철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활력을 더해줍니다.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재래시장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책이 아닌 삶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그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설탕도 넣지 않았습니다. 묘식어도 넣지 않았습니다. 농부님이 알려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옥수수 왜 이렇게 맛있어? 남편은 특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를 다 먹고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 여름에는 늘 그 방법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블로그와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농부님의 말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삶는 방법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해 보셨고 맛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봉평 5일장의 농부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옥수수 한 자루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억 하나, 지혜 하나, 그리고 나눔의 기쁨까지 함께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수수를 삶을 때면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남편과 함께 5일장을 걷고 싶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따뜻한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돌아오는 날, 5일장은 제게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을 배우고 계절을 기억하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옥수수 한 자루의 인연은
지금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름이 떠오르는 기억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지금은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억 속 더 깊은 풍경, 어릴 적 마당과 엄마의 밥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의 가마솥 옥수수와 시골 마당의 여름 이야기. 여름이 되면 저는 지금도 서천 시골 마당이 먼저 떠오릅니다. 엄마가 늘 계시던 따뜻한 그 마당입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옥수수가 보글보글 삶아지고 있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면 고소한 옥수수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엄마가 쑥을 데워 모기를 쫓아주셨습니다. 쑥향이 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던 그 여름밤. 지금도 그 향기를 떠올리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때는 모기를 쫓기 위해 피우던 쑥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여름을 지켜주던 향기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나면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 자리를 펴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늘도 바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살랑거리고 멀리서는 개구리 소리와 풀벌레 소리까지 들려오던 참 평화로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늘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마솥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의 여름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옥수수를 삶을 때도 그냥 삶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싱싱한 호박잎을 넓게 깔고 그 위에서 계절의 먹거리를 함께 익혀 주셨습니다. 그 향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노란 강낭콩에 들어간 술빵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도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그 술빵을 보면 저는 먼저 엄마 생각이 납니다. 한입 베어물면 어린 시절 시골 마당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시절 옥수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여름 간식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끼 식사가 되었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한 개를 들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웃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했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장이식을 겪으면서 저는 음식을 바라보는 마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수수 한 개를 보면 엄마의 손길이 떠오르고 쑥향이 퍼지던 시골 마당이 떠오르고 별이 가득해 든 여름 하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옥수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었고 우리 가족의 여름이었으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가장 따뜻한 추억입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여름의 추억과 건강한 밥상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오늘은 여름이면 떠오르는 옥수수 한 개를 시작으로 어린 시절의 시골 마당 이야기, 남편과 함께했던 전국 5일장 이야기, 그리고 삶 속에서 배웠던 소중한 기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저에게 옥수수 한 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추억이 함께 담겨있는 참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장 이식을 경험한 이후로는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먹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 끼 식사, 한 잔의 물, 그리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음식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건강 이야기를 전하면서 늘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몸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음식 하나라도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옥수수 한 개가, 가을에는 햇살 한 줌이, 겨울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 사진도 다시 꺼내보고 오래된 영상도 하나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봉평 5일장에서 찍었던 장면, 시골 마당에서 옥수수 삶던 기억, 그리고 남편과 함께 웃으며 여행하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는데도 그날의 냄새와 바람이 함께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그냥 기록이라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그 기록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남기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흘러도 오늘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여름을 떠올리는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옥수수 한 개에 담긴 추억, 그리고 5일장에서의 따뜻한 기억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계절 속의 이야기와 건강한 밥상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은 앞으로도 건강수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